안녕하세요. 우리 몸통 모양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의 전통의학인 사상의학에서는 바로 이 몸통, 체간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데요. 오늘은 그 흥미로운 세계, 체간 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통 모양이 단순히 살이 찌고 빠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까지도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발상,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바로 사상의학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몸통, 즉 체간에 하나의 진단지로로 활용하는 건데요. 단순히 외형만 보는 걸 넘어서 몸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패턴을 읽어내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쭉 따라가면서 체간 진단의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볼 겁니다. 완벽한 진단 사진에 찍는 법부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완벽한 진단 사진 찍기입니다. 모든 진단은요, 바로 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대충 찍으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이 진단법에서는 사진 촬영의 정확도가 진단 결과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변수 하나가 체질을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중요성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 사진을 보면 옷 때문에 허리가 두툼해 보여서 태음인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옷을 벗고 제대로 찍은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상체가 발달한 소양인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옷이 몸의 진짜 형태를 이렇게나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변수거든요. 여기 똑같은 사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서 있을 때랑 누워 있을 때 몸통 모양이나 근육의 긴장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진단법에서는 반드시 하늘을 보고 반드시 누운 자세, 즉 앙와이 자세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진단 사진을 위한 절대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반드시 눕고요. 둘째, 팔은 몸에서 주먹 하나 정도 간격을 둡니다. 너무 벌리면 어깨가 들려서 상체 너비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셋째, 카메라는 흉골 하단 바로 위 1m 지점에서 수직으로 찍어야 원근감에 의한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반의 기준점이 되는 전상장골 극이라는 부위가 옷에 가려지지 않게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확한 증거, 그러니까 사진을 수집했으니까 이 사진 속에 숨겨진 암호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몸통의 형태에서 도대체 어떤 패턴을 읽어내야 하는지 알아보죠. 아까 잠깐 나왔던 전상장골극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 기억나시나요? 영어 약자로는 ASIS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이 부위입니다. 우리 골반 앞쪽에서 가장 툭 튀어나온 뼈, 바로 그 두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하체 측정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체간 진단은요, 단순히 줄러자로 길이를 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몸통의 상부, 중부, 하부가 어떤 기운의 흐름에 따라 발달했는지를 보는 건데 이 흐름들이 바로 체질을 구분하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 핵심 흐름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횡승지기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가로 횡, 오를 승, 그러니까 가로로 솟아오르는 기운이라는 뜻이죠. 주로 가슴 윗부분의 발달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가슴 윗부분이 넓고 아주 탄탄하게 발달한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횡승지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기운이 강하면 보통 소양인 체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광장지기입니다. 넓을 꽝, 펼칠 짱. 말 그대로 넓게 펼쳐지는 기운이라는 의미고요. 몸통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복부의 너비와 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진처럼요, 가슴 너비에 비해서 복부가 양옆으로 더 넓게 발달한 경우 바로 이 광장지기가 발달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주로 태음인 체질의 특징으로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함강지기입니다. 빠질 함, 내릴 강. 즉, 가라앉든 내려가는 기운을 의미하는데요. 복부에서 골반 쪽으로 내려가면서 몸통의 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단서들을 다 모아서 이 신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그 사람의 기질이나 심리적인 특성과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사상의학의 핵심을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각 체질은 고유한 기운의 흐름과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특성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소양인의 횡승은 감정과, 태음인의 기운인 방강은 감각과, 그리고 소음인의 함강은 사고 과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표에 태양인도 있지만 워낙 드문 체질이라 오늘은 주로 다룬 세 유형에 집중했습니다. 핵심은 신체 형태와 심리 기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 이론을 만든 이재마 선생이 이걸 무슨 현대 해부학처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서 얻은 일종의 직관적인 확신에 가꾸었다는 거죠. 경험적인 관찰이 나온 통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진 찍는 법부터 기운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체간 진단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건 단순히 몸의 형태를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체간 진단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면 사상이야기라는 큰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은 그저 살과 뼈가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 패턴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 형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적인 경향까지 유추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맞춤형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 같은 개인화된 접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현대의학과는 접근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관찰과 직관에 기반한 아주 독특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몸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기질과 감정, 또 생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살아있는 지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